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경랑의 중심이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운동은 독립투쟁의 한 축이었지만 해방 이후에는 한반도를 둘로 쪼개는 비극의 씨앗이 됐죠. 실제로 1925년에서 1928년 사이 4차례나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다가 무너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화요파, 서울파, ML파, 콤그룹파로 나뉘어 서로 싸우다가 결국 코민테른으로부터 당 해체 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공산주의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고 한국 사회에서 좌파라는 말은 오랫동안 금기어가 됐습니다. 오늘은 세계를 뒤흔든 공산주의의 여러 형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이념이 어떻게 변형되고 분화됐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 독일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만든 정치 철학인데요. 핵심 개념은 사회가 재화를 생산하는 방식이 법률이나 문화, 사회 변화 전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사회는 두 부분으로 나뉘죠. 토대는 경제 시스템, 즉 재화를 만드는 방법과 공장이나 토지를 누가 소유하는지를 말합니다. 상부 구조는 토대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 법률과 정유함치와 문화를 의미하거든요. 마르크스주의는 새로운 기술이 옛날 생산 방식을 쓸모없게 만들어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갈등이 사회를 크게 변화시킨다고 설명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두 계급 간의 투쟁을 강조하는데 부르주아지는 공장과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부유하고 강력한 집단이고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 계급, 즉 일하는 사람들이죠. 마르크스주의는 엘리트가 이 시스템에서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노동자들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개인 이익이 아닌 인간의 필요를 직접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합니다. 마르크스 본인은 자본주의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는데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사회주의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레닌주의는 러시아 혁명 지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의 사상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인데요. 노동자 계급의 독재를 목표로 합니다. 레닌은 전이당이라는 헌신적인 혁명가들의 소규모 집단이 노동자 계급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죠. 이 당이 노동자들을 지도하고 조직해서 기존 자본주의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를 확립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노동자 계급은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경제를 장악하며 국내 산업 경쟁을 막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합니다. 레닌주의는 지배하는 노동자당 내에서 직접 선거를 지지하는데 선출된 대표들은 사유재산을 넘겨받아 집단 소유로 전환하는 노동자 평의회에 합류하죠. 이 기간 동안 당은 혁명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막고 영구적인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도록 강력하게 통치해야 합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확장해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강력한 국가들이 약한 나라를 자원과 시장을 위해 착취한다는 거죠. 레닌은 제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갈등과 혁명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스탈린주의는 1920년대 요제프 스탈린이 개발한 소련의 공식 정치 이데올로기인데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종합한 겁니다. 레닌주의처럼 자본주의를 대체하기 위해 공산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보죠. 일당 사회주의 국가가 권력을 잡아 산업을 통제하고 반대와 반혁명을 억압하며 천연자원과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를 촉진해 결국 계급 없고 국가 없는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닦는 겁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도 알려진 이 이념은 오늘날 중과, 라오스, 베트남 등의 집권당 이데올로기죠. 한국에서는 1945년 해방 직후 북한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이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1945년 10월 13일 북조선 공산당이 설립됐는데 명목상으로는 서울에 기반을 둔 당 지도부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실제로는 소련 당국의 협조를 받았죠. 김일성은 1945년 12월 책임비서가 됐고 이후 북한은 전형적인 스탈린주의 노선을 따라 급속한 산업화와 집단화 그리고 강력한 개인 숭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트로츠키주의는 러시아 혁명가이자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레온 트로츠키가 개발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인데요. 노동자 계급이 전 세계적으로 혁명을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믿었고 노동자들 사이에 국제적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레닌처럼 트로츠키도 한 나라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인 혁명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했죠. 트로츠키는 요제프 스탈린의 정책에 반대했는데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비판하며 소련이 계급투쟁이 새로운 형태로 재등장한 타락한 노동자 국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선출된 평의회가 결정을 내리는 노동자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스탈린 아래서 볼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통제에 반대하죠. 마오주의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이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이 발전시킨 공산주의 사조인데요. 마오는 중국 같은 농업사회에서는 농민이 혁명의 주요 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중심에는 신민주주의 이론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끄는 민족적이고 대중적이며 반봉건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혁명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마오주의는 인민전쟁이라는 전략도 옹호하는데 게릴라전을 포함합니다. 혁명가들은 농촌 인구 사이에서 지지를 구축하고 점차 도시를 포위하고 점령해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엘리트의 부상을 막고 혁명 정신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 마오주의는 지속적인 문화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1910년대와 20년대 신문화운동과 오사운동은 낡은 관습과 사고를 뿌리 뽑고 대중을 교육해 소수의 교육받은 엘리트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했죠. 마오주의는 자립과 외국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을 장려하며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산업과 집단 농업에 집중합니다. 마오쩌둥은 대중노선이라는 지도 방법도 사용했는데 그가 주장하기로는 인민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며 집단 행동을 장려하면서 그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아나키스트 공산주의는 국가 없고 계급 없는 사회와 자원의 집단 소유를 추구하지만 개인 재산은 유지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인데요. 정부와 위계의 폐지를 강조하는 아나키스트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공장과 토지와 기계는 집단적으로 소유되지만 시계 같은 개인 물품은 개별적으로 소유되는 거죠. 마르크스주의 원칙을 따라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하고 필요한 만큼 받아야 합니다. 돈과 가격과 임금이 없죠. 사람들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하지만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고 착취를 방지하는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결정합니다. 협력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탐욕이나 경쟁이 아니라 상호 부조와 공정성에 동기를 부여받을 거라는 생각에 의존하죠. 사람들은 공동의 노력을 위해 생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필수 역할에서 일합니다. 아나키스트 공산주의는 평등주의 철학으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부유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녕을 보장하죠. 또한 공동재산을 유지하려면 강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지하며 중앙집권적 국가 통제가 아니라 분권화된 코민연합을 옹호합니다. 공동체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공통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필요에 따라 자원을 공유하죠. 이 구조는 지역 의사결정과 자율성을 촉진합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도 반대하며 공동체 기반 거버넌스를 선호하는데 역사적 사례로는 러시아 혁명 중 우크라이나 마흐노의 아나키스트 영토와 스페인 혁명 중 혁명적 카탈루냐가 있습니다. 원시 공산주의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원과 재산이 모든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되는 수렵채집 사회의 고대 증여 경제를 묘사하는 방식인데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집단적으로 소유됐죠. 이 개념은 종종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게 귀속됩니다. 종교 공산주의는 종교의 가르침과 원칙에서 발생하는 공산주의 형태인데요. 구성원들 사이에서 재화의 공동 소유와 공유를 촉진합니다. 종교를 제거하려는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종교 공산주의는 종교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죠. 종교 공산주의는 세속 공산주의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례로는 개인 재산을 거부하고 공동생활을 실천한 17세기 개신교 운동, 모든 물건이 공유됐던 영국의 종교 셰이크 공동체, 성경 원칙과 공동체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공산주의 형태를 실천한 북미의 후터라이트파, 아나벤티스트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과 실천도 때때로 공산주의의 사례로 여겨지는데요. 사도행전 4장 35절은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든 소유물을 공유했다고 묘사합니다. 기독교 공산주의자들은 예수가 공산주의 원칙을 가르치고 실천했다고 믿죠. 좌파 공산주의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며 많은 주류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실천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의 비판적 분파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10월 혁명을 지지했지만 그 발전을 비판했는데 일부는 글부신 그것이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죠. 지지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적 선거나 노동조합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당 없이 노동자 계급의 자율적 조직을 강조하는데 일부는 별도의 공산당이나 노동자 평의회를 옹호하기도 하죠.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정치단체의 동맹과 민족주의 그리고 의회에 기반한 정부 시스템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대결을 선호했지만 민족해방운동은 반대했는데 이런 운동들이 종종 더 광범위한 동맹과 협력하거나 민족주의적 정서를 채택하는 것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해방 직후 좌파 공산주의적 성향을 가진 그룹들이 있었는데 조선공산당 내부에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화요파가 주류를 차지했지만 일부 급진적 분파들은 민족주의와의 연대나 단계적 혁명론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 분투주의는 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와 러시아의 일반 유대인 노동 분투로 대표되는 세속적 유대인 사회주의 운동이었는데요. 1897년 러시아 제국에서 설립됐습니다. 이 운동은 처음에는 10월 혁명에 반대했지만 러시아 내전 동안 반공산주의 운동의 반유대인 공격으로 인해 나중에는 지지했죠. 분투주의는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팔벌로 분열됐는데 공산주의 파벌은 볼셰비키를 지지했고 결국 소련 공산당과 합병했습니다. 분투주의는 시오니즘을 거부했는데 팔레스타인으로의 이민을 도피주의로 보았습니다. 유대 국가의 수립보다 유대 문화와 공동체를 강조했죠. 유로코미니즘은 1970년대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등장한 변종인데요.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더 민주적이고 덜 권위주의적인 접근을 옹호했습니다. 유로코미니즘은 혁명적 방법보다는 민주적 수단을 강조해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죠. 유로코뮤니스트 정당들은 민주적 제도를 지지하고 페미니즘과 게이 해방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을 받아들였으며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공산당 구조에서 벗어나면서 소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율주의는 마르크스 기반의 반자본주의 좌파 정치 운동인데요.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 노동자주의 운동으로부터 등장했습니다. 자율주의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정의를 확장해 가사 노동과 육아 같은 급여를 받는 노동과 무급 노동을 모두 포함해 사회 전체를 포괄하죠. 현대 부의 생산은 집단적 노동이며 이는 종종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물질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개념을 도입해 전통적인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동이 사회의 부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죠. 이 운동은 또한 페미니즘을 언급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급 여성 노동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합니다. 결국 공산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이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분화하고 변형되어 온 복잡한 사상체계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원초적 이론에서 시작해 레닌의 혁명적 실천, 스탈린의 권위주의적 통치,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 마오의 농민중심 노선까지 각각의 변종들은 저마다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탄생했죠. 한국에서 공산주의는 독립운동의 한 축이었다가 분단의 원인이 됐고 전쟁을 거쳐 지금까지도 이념적 갈등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부터 1950년 한국전쟁, 그리고 현재의 북한 체제까지 공산주의는 한반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념의 순수성을 추구하다 권력투쟁으로 변질되고 노동자 해방을 외치다 독재체제를 만들어낸 역설, 그것이 바로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의 진짜 교훈입니다.